신하가 보는 앞에서 왕이 그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신하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래를 제안했지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시대 사건 기록을 재창작하여 연산군의 충격적인 스캔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양 도성안, 어느 으슥한 창고. 달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어두운 공간에서 두 남녀가 은밀하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조선의 제10대 임금 연산군이었고, 여자는 궁중관리인 윤순의 부인이었지요. 창고 안은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낡은 목재 더미 사이로 희미한 촛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지요. 이곳은 평소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남의 장소로 선택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연산군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보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소. 윤순의 부인이 숨을 죽이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인지 흥분인지 아니면 죄책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그녀의 목소리에 섞여 있었지요. 이것은 단순한 하룻밤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되어 온 금지된 만남이었지요. 연산군은 신하 윤순의 집을 드나들며 윤순이 관청에 나간 사이 그의 부인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었습니다. 연산군이 미행을 나갔다가 윤순의 집 근처를 지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윤순의 부인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녀의 단아한 모습에 한눈에 마음을 빼앗긴 연산군은 그날 이후로 계속 그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연산군은 윤순을 불러 대담한 제안을 했습니다. 신하로서는 감히 거부할 수 없는, 하지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치욕적인 제안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윤순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순이 부인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부인, 나왔소. 윤순의 부인은 황급히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급히 대답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방님. 식사 준비할게요. 윤순의 부인은 얼굴에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옷자락도 어딘가 흐트러져 있었지요. 윤순은 그녀의 모습을 보며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땀은 왜 이리 흘리고 있소? 어디 아프오? 윤순의 부인이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아, 짐을 정리하느라 그래요. 별일 아니에요.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하는 부인.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윤수는 부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기운이 느껴졌지요. 하지만 윤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가고 윤순 부인은 홀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은 벌써 잠들었고 그녀만이 촛불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여기서 그만둬야 하나? 그녀는 연산군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탈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녀 자신도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버렸지요. 사실 윤순의 부인도 처음부터 이 일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 윤순이 집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경악했다고 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전하께서 당신을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로 남편은 출세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처음에 그녀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궁핍하게 살아온 두 사람에게 이것은 신분 상승의 유일한 기회처럼 보였으니까요. 며칠 후 연산군은 다시 윤순의 부인을 찾았습니다. 연산군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왜 이리 고민이 많소? 인생 한번 사는 건데. 하고 싶은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살다 가면 그만 아니겠소? 윤순의 부인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이 그녀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심장이 시키는 대로 하시오. 나처럼 말이오. 연산군의 말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고 왕의 말은 곧 진리처럼 들렸지요.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룻밤으로 끝날 것 같았던 관계는 연산군이 윤순의 부인을 잊지 못해 계속해서 찾아오며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윤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윤수는 매일 아침 관청으로 향했고 연산군은 그 시간을 이용해 윤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때로는 대낮에, 때로는 저녁 무렵에 말이지요. 한양 도성의 뒷골목을 지나 윤순의 집에 도착한 연산군은 미리 준비된 창고나 별채에서 윤순의 부인과 만났습니다. 관청에서는 곧 있을 인사쇄신에 대한 이야기로 분주했습니다. 조선시대 관청의 인사쇄신은 관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승직을 하면 녹봉도 오르고 권력도 커졌지만 좌천되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지요. 그래서 관리들은 평소에 상관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썼고 때로는 뇌물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손대감은 부하 관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손대감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번 승직은 자네가 확실하네. 능력도 배경도 윤순보다 훨씬 나으니까 말이야. 부하 관리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손대감이 또 물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축하 잔치 준비는 하고 있나? 부하 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결정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손대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윤순이가 승직할 수도 있다는 건가? 자네가 무조건 승직이야. 안 그러면 내가 이 자리를 그만두겠네. 그렇게 모두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윤순의 승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이지요. 실제로 윤순은 관청에서 그다지 주목받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뛰어나지도 않았고 특별한 배경도 없었지요. 고위 관리들과의 인맥도 없었고 상관에게 특별히 잘 보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윤수는 동료와 함께 관청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동료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윤대감, 지금 이러고 있으면 어찌하는가? 빨리 손대감에게 가서 줄을 서야 되지 않겠나? 윤순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난 됐네. 오늘 혼인 기념일이라서 집에 가봐야 돼. 동료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욕심이 없는 건지 순진한 건지. 알았네. 나 먼저 가네. 윤수는 출세에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지요. 조선시대 관리들에게 출세는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었는데 윤수는 마치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사실 윤순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연산군과의 거래를 통해 승직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들처럼 상관에게 아첨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손대감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인사쇄신 결과 윤순이 승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지요. 교지 내용을 보던 관리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이 승직할 것이라고 모두가 확신했는데 교지에는 윤순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한 동료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네 혹시 우리가 모르는 뒷배가 있었는가? 다른 동료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그리 욕심 없는 척하더니 뒤로는 더러운 짓을 다 하고 있었어. 첫 번째 동료가 다시 말했습니다. 무슨 수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자네를 다시 봤어. 참 무서운 사람이야. 옆에 있던 다른 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만하시지요. 윤대감이 뒷배되는 분에게 고자질하면 어찌합니까? 손대감이 황급히 말을 바꿨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힘없는 우리는 가서 일이나 합시다. 갑자기 달라진 분위기. 윤수는 관청에서 존중받는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선시대의 관청에서 권력은 곧 생존이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고개를 숙였고 힘없는 사람은 무시당했지요. 하루아침에 윤순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윤순 역시 자신의 승직이 놀라웠습니다. 아니, 놀라운 척을 했습니다. 그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 이 좋은 소식을 부인에게 알리고 싶었지요. 하지만 그때 관청 입구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한 관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소문 들었어? 다른 관리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문? 첫 번째 관리가 주위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 윤순이 승직하게 된 이유가 부인 때문이라잖아. 두 번째 관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부인 때문이라니? 첫 번째 관리가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전하께서 글쎄 윤순의 부인과 미래를 즐긴다더군. 그래서 윤순이 승직하게 된 거고. 두 번째 관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실력이 안 되니까 부인을 바쳐넘긴 거구만. 이 말을 들은 다른 관리가 벌떡 일어나며 화를 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는가? 다시 한번 말해보게. 누가 어쩌고 어째? 첫 번째 관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왜 그러는가? 화난 관리가 다그쳤습니다. 지금 어디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야? 다시 한번 그딴 헛소리 하기만 해봐. 그땐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한양 도성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었지요. 윤순의 승직이 윤순의 부인과 연산군의 불륜과 관련되어 있다는 소문 말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양은 생각보다 좁은 곳이었고 관리들 사이의 정보는 촘촘했지요. 한 사람이 알면 10사람이 알았고 10사람이 알면 100사람이 알았습니다. 며칠 만에 한양 도성의 거의 모든 양반들이 이 소문을 알게 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도 주막에서도 심지어 궁궐 안에서도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지요. 믿고 싶지 않은 소문을 들은 윤수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저 악의적인 소문일 뿐이라고, 자신의 부인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지요.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지금껏 해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윤수는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부인이 급하게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마을 구석에 있는 낡은 창고 쪽으로 말이지요. 윤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성적으로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 그것도 왕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윤수는 조심스럽게 부인을 뒤따라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과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교차했지요. 창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윤순. 그가 본 것은 연산군이 윤순의 부인을 바라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대를 보고 싶으면 미칠 지경이오.
윤순의 부인이 나지막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된 진실. 윤순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무력감이 엄습했지요. 상대는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윤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윤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지요. 그는 자신이 직접 계획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눈앞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보니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도 감정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윤수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윤순의 부인이 남편을 보며 물었습니다. 서방님, 오셨어요? 윤순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왔소. 윤순의 부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식사하시겠어요? 윤순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괜찮소. 전과는 달라져 버린 부부의 관계. 침묵만이 두 사람 사이를 메웠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돌아오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관청에서 있었던 일, 동료들과의 대화, 한양 도성의 소문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대화가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지요. 며칠 후 연산군이 윤순을 불렀습니다. 연산군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순, 승직 축하하네. 윤순이 절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연산군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과인이 자네를 미리 부른 건 다름이 아니라 내 조만간 나들이를 가려는데 자네가 동행을 했으면 해서 말이야. 윤순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사옵니다, 전하. 연산군이 의미심장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엔 자네 부인도 같이 나오게 하게. 같이 바람을 쐬면 좋지 않겠는가. 노골적인 요구였습니다. 윤수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대답했지요.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연산군은 윤순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자네가 여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는가? 윤순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애정하고 배려하는 마음 아니겠사옵니까? 연산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뭐 그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따로 있지 않나. 바로 그녀가 원하는 것을 이뤄줄 수 있는 힘. 그런 힘이 없는 사내라면 자신의 여인을 빼앗겨도 할 말이 없는 거지. 잘 기억하도록 하게. 윤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사옵니다. 은밀하게 미래를 즐기던 연산군이 이제는 윤순 앞에서 노골적으로 불륜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연산군의 이런 태도는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윤순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과연 윤순이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얼마나 권력을 원하는지를 말입니다. 나들이 날이 되었습니다. 연산군과 윤순, 그리고 윤순의 부인이 함께 한양 근교로 나들이를 갔지요. 봄날의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산과들에는 꽃이 피어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순의 마음속은 겨울처럼 차갑고 어두웠지요. 연산군은 윤순의 부인 옆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보란 듯이 부인을 탐하려 들며 자리마저 가깝게 당겼습니다. 윤순은 멀찍이 떨어져 그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지켜보던 윤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사옵니다. 하여 송구하오나 소신이 먼저 일어나도 되겠사옵니까? 연산군이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가보게. 윤순이 자리를 뜨자
연산군과 윤순의 부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연산군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가 아니라 윤순이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의 부인과의 관계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수는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연산군과 부인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마치 정말 사랑하는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윤순의 가슴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쳤지요. 그날 밤 윤수는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굴욕감에 괴로워하던 그때 갑자기 결심한 듯 일어섰습니다. 윤수는 연산군의 침소로 향했습니다. 한밤중 왕의 침소에 나타난 신하. 내시들이 놀라 막아섰지만 윤수는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급한 일로 전하를 뵈어야 하오. 당장 전하께 고하시오. 연산군이 윤순을 불러들였습니다. 연산군이 불쾌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중한 일이기에 과인의 침소까지 찾아온 게냐? 윤순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소신이 이상은 참기가 어려울 것 같사옵니다. 연산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라? 윤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여 소신, 결심을 했사옵니다. 윤순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칼이었습니다. 연산군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뭘 하자는 거냐? 영모라도 꾸미겠다는 것이냐? 윤순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전하께 두 가지 선택지가 있사옵니다. 이 칼로 소신을 죽이고 죄인을 처단해 충군의 명을 높이시던지.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 윤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면 저와의 거래를 다시 해보시던지. 연산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거래.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드러납니다. 사실 윤순과 연산군의 관계, 그리고 윤순 부인과의 분류는 모두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윤순과 그의 부인은 여느 날처럼 사이좋게 즐거운 나들이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은 봄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양 근교의 산책로를 걷고 있었지요. 신혼 때처럼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냥을 나왔던 연산군이 우연히 윤순의 부인을 보게 되었고 한눈에 호감을 갖게 되었지요. 연산군은 말 위에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단아한 얼굴, 우아한 몸가짐. 연산군의 눈에는 그녀가 다른 어떤 여인보다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며칠 후 연산군은 윤순을 불러들였습니다. 연산군이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과인이 자네 부인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말이야. 윤순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연산군이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과인이 자네의 부인과 하룻밤을 보내고 싶다는 말일세. 괜찮지? 말도 안 되는 연산군의 제안에 윤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왕의 명령이라고는 하지만 자신의 아내를 넘겨주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지요. 윤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받아들이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지만 윤순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의외였습니다. 윤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신에게 왕채를 주시겠사옵니까? 연산군이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윤순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소신의 처와 관계하신 대가로 왕채를 주시겠느냐는 말씀이옵니다. 놀랍게도 윤수는 자신의 처와 관계할 다른 남자에게 요구하는 대가인 왕채를 연산군에게 요구했습니다. 왕채란 간통한 자가 상대방 남편에게 지불하는 보상금을 의미했지요. 조선시대에는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에게 왕채를 요구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연산군이 잠시 침묵한 후 말했습니다. 좋다. 내 조만간 인사쇄신에서 승직을 내주지.
그만하면 왕채로 충분한 거 아니냐? 윤순이 절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윤순은 집으로 돌아와 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윤순의 부인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윤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승직하면 부인도 좋은 거 아니오? 이것이 다 당신을 위한 거요. 윤순의 부인이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알지 않아요. 윤순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왕채는 제대로 받을 테니 그대는 임금을 사로잡으시오. 윤순의 부인 역시 남편의 성공을 위해 이 계획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양반 사대부 집안의 부인들은 남편의 출세가 곧 자신의 출세였습니다. 남편이 높은 벼슬에 오르면 자신도 정부인의 자코를 받았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졌지요. 윤순의 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을 궁핍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이것은 신분 상승의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이후 윤순은 연산군과 부인의 불륜이 계속되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처음 약속대로 승직을 받은 윤순이었지만 그는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윤순이 연산군에게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제 부인을 그리 마음에 들어 하시니 왕채가 조금 더 오르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겠사옵니까? 연산군이 황당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은 왕채가 부족하다는 것이냐? 윤순이 대답했습니다. 소신의 처가 전하의 마음을 그토록 사로잡았다면 그 가치를 인정해 주셔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결국 연산군은 윤순에게 더 많은 관직을 주었습니다. 윤순은 이후 연산군의 비호 아래 사헌원 정원, 승정원 동부승지 등 주요 요직을 역임하며 승승장구하게 되었지요. 출세를 위해 자신의 아내를 왕에게 바친 윤순. 권력을 위해 남편의 계획에 동참한 윤순의 부인. 그리고 신하의 아내를 탐한 폭군 연산군. 세 사람의 금지된 거래는 이렇게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추악한 거래에도 종말이 찾아왔습니다. 1506년 폭정과 사치를 일삼던 연산군의 정치에 반발한 대신들이 궁궐을 장악하고 연산군을 폐위시키는 중종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은 왕위에서 쫓겨나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31살의 나이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지요. 연산군이 몰락하자 윤순의 권력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윤순에게는 아직 한 가닥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조카 윤지임의 딸이 바로 문정왕후였기 때문이지요. 1533년 중종 28년 윤지임의 딸이 중종의 계비인 문정왕후로 책봉되었습니다. 외척으로서 다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세상은 그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외척 세력이 커질 것을 염려한 대간들은 윤순의 과거를 들춰내기 시작했습니다. 대간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윤순은 연산군 시절 자신의 부인을 왕에게 바쳐 출세한 자입니다. 또 다른 대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부인과 연산군의 추문은 한양도성에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대간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런 자가 문정왕후의 친척이라 하여 조정에 발붙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윤순의 부인을 연산군이 총애하였고 두 사람의 관계가 소문으로 퍼져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다. 결국 윤순과 그의 부인은 한양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권력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두 사람에게 돌아온 것은 치욕과 유배였지요. 윤순의 부인은 시골로 쫓겨난 후 식음을 전폐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후회와 수치심을 견디지 못했던 것일까요? 윤순은 홀로 남겨진 채 한탄 속에서 날마다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윤순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지경까지 왔단 말인가? 한때는 조정의 고위 관리였던 남자. 권력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버린 남자. 그는 병들고 쓸쓸한 모습으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권력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권력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신념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때로는 자신의 영혼까지도 말이지요. 윤수는 출세를 위해 자신의 아내를 팔았습니다. 그가 얻은 것은 한때의 권력이었고, 잃은 것은 명예와 인간으로서의 존엄, 그리고 평온한 삶이었습니다. 역사는 이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라는 냉정한 기록 속에 그들의 추악한 거래가 500년이 넘도록 남아있지요.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순의 선택이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진진한 조선시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